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깨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좀 먹어야겠어요. 또 어떤 분은 요즘 멜라토닌이 좋다던데 그걸 먹어볼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잠은 오지만 몸은 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수면제 대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소금물 한 잔이에요. 에이, 선생님,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짠 걸 마시면 혈압 올라간다던데요? 이렇게 놀라시죠? 맞아요. 소금은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정확한 양으로 마시면 오히려 몸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물은 많은데 소금기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밤에 자꾸 다리가 쥐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미묘하게 불안합니다. 이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한 잔의 소금물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마그네슘이나 멜라토닌 먹으면 되잖아요.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보충제입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잠 시스템을 깨우는 건 아니에요. 소금물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신경, 근육, 심장, 뇌까지 작동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연료예요. 그 연료가 떨어지면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불안하다, 깨어 있어라,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게 바로 불면의 시작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자야 하는데 몸속 전기가 끊어져서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 불을 꺼주는 스위치가 바로 소금 한 꼬집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요즘 이걸 조용히 실천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소금 아주 조금만 타서 마시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밤에 화장실 덜 가고 다리에 쥐 덜 나고 무엇보다 깊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수면제 이야기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비싼 약, 멜라토닌, 영양제 말고 부엌에 있는 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이제부터 왜 이 단순한 한 잔이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무엇을 하시나요? 수면제, 멜라토닌, 아니면 그냥 참으시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마그네슘을 먹어요. 저는 그냥 뒤척이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나이 먹으면 잠이 없다고들 하죠. 도대체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몸의 리듬이 균형적으로 잘 잡힌 어르신분들은 그런 것 없이 잘 주무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예요. 사람의 몸은 낮에는 깨어있는 모드, 밤에는 휴식 모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조절하는 게 바로 뇌 속의 시계 호르몬, 멜라토닌이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혼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속 전해질과 천, 그리고 신경의 균형이 같이 움직여야만 제대로 일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몸은 자야 하는데도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원래 잠이 줄었어요.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신호 체계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손발이 차갑다. 둘째, 다리가 자주 짓난다. 셋째,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이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체내 염분 부족, 즉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입니다. 이건 불안이나 긴장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밤에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혈액 속 소금기가 떨어지면 심장이 계속 신호를 받습니다. 더 세게 뛰어야 해, 더 펌프질 해야 해. 그래서 잠을 자도 몸이 쉬질 못해요.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이걸 가짜 숙면이라고 합니다. 눈은 감았는데 몸은 계속 일한 거예요. 예전에는 왜 괜찮았을까요? 그땐 땀을 흘리며 몸을 썼습니다. 밭일, 마당일, 걷기, 장보기도 다 운동이었죠. 하루 종일 움직이니 체내 소금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움직임은 줄고 물은 더 많이 마십니다. 건강엔 물 많이 마셔야 한다. 저염식이 좋다더라. 이 말만 기억하고 소금은 피하죠. 그 결과 몸속 물은 많은데 소금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선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잠들어도 자꾸 깨는 겁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 있죠.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몸속의 전해질이 부족하면 신장은 수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물을 계속 내보내야 하니까 밤에도 오줌이 자주 마렵죠. 결국 수면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이 증상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몸이 수분을 잡는 힘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을 쉬게 하는 신경이에요. 이 부교감 신경이 잘 작동해야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고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불면이에요. 그럼 왜 요즘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이 너무 저염화됐기 때문이에요. 건강식, 저염식, 무염식,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면 몸의 기본 전류가 끊어집니다. 몸속 전류가 약해지면 신경이 불안해지고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머리는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죠. 이럴 때 소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기선을 다시 연결해 주는 바의 성공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멜라토닌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한 리터 정도요? 그럼 소금은요? 거의 안 먹어요. 이 조합이 바로 불면의 공식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지금 자도 된다는 신호를 못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의 첫 단추가 바로 전해질 균형, 즉 소금한 꼬집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 조용히 바꾼 습관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소금물을 한 잔 먹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0분 안에 손끝이 따뜻해지고 심박이 안정되고 몸이 스르르 이완됩니다.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잠이 안 온다고 무조건 수면제나 멜라토닌을 찾기 전에 먼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비싼 치료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몸이 원래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럼 왜 소금물이 몸을 편하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우리가 흔히 전해질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들이 마시는 스포츠 음료를 떠올리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소금,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 안에 정의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깨어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전부 이 전기 신호 덕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린다고 했죠. 소금물은 이걸 바꿔줍니다. 한 잔의 미약한 염분이 몸속 전해질 농도를 되돌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전해질 보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분 대사, 즉 몸속물의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보통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물만 계속 들어가면 몸속에 염분이 희석됩니다. 그럼 세포는 물만 많고 힘이 없습니다. 전류가 약해져서 신경과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해요. 결국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소금물은 그 물을 쓸 수 있는 물로 바꿔줍니다. 물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고 필요 없는 물은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잠이 오는 조건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신경 안정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경세포는 나트륨과 칼륨의 교환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이 신호가 엉킵니다. 뇌는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계속 깨어 있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이 신호 전달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몸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괜찮다.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그게 바로 잠이 오는 순간이에요.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염 식단을 한 그룹과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저염 그룹은 수면 시간은 같지만 깊은 잠개가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즉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소금 부족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저염 상태의 사람들에게 소금 보충을 하자 심박이 안정되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소금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짜게 먹자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정확히가 중요합니다. 밥에 간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쓸 수 있는 염분을 정확히 보충해 주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원리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은 이렇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소금물이라면 그냥 아무 소금이나 타면 되나요? 소금이 맛으로 보면 다 짜지만 몸에서의 작용은 조금씩 달라요. 소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다. 첫째, 정제염. 마트에서 가장 흔히 보는 하얀 고운 소금이죠. 순도는 높지만 나트륨 외의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천일염. 바닷물을 햇빛으로 말려 만든 소금이에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들어있어서 몸에 전해질 균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암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광산에서 캐낸 소금인데 불순물이 적고 맛이 부드럽습니다. 이건 가격이 조금 높지만 몸에는 부담이 적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숙면을 위한 목적이라면 천일염이나 휘말라야 소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신경 안정에 필요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륨이 심박을 안정시키고 칼슘이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트륨 보충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법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비율은 이렇습니다. 물이 밀리리터, 여기에 소금 1g 티스푼으로 딱 반 숟가락이에요. 이게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딱 그 중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요. 그 이유는 찬물은 위를 자극해서 몸이 긴장하게 만들고 뜨거운 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 딱 37도 안팎. 우리 청아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온도에서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녹지 않은 알갱이가 남으면 소금이 위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꼭 녹여서 드세요. 이제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마시면 오히려 소화가 되면서 위가 깨어나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줄어요. 잠자기 1시간 전 가볍게 양치도 하고 몸을 편히 풀어준 다음 그때 한 잔 천천히 드세요. 목으로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한 모음씩 천천히 마시면서 이제 몸을 내려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이키세요. 그 과정 자체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요, 소금을 타는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수된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을 쓰세요. 수돗물 그대로 쓰면 염소 성분이 남아서 소금의 맛과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워터는 이미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금이 잘 안 녹아요. 그냥 깨끗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물을 마셨다면 그 뒤에는 다른 음료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커피나 차, 과일즙은 소금의 작용을 중화시킵니다. 딱 소금물 한 잔만 마시고 그대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몸이 살짝 따뜻해지고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신경이 풀리고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게 뭐가 다를까 하시지만 3일만 꾸준히 하면 느낍니다. 첫날은 그냥 그렇고 둘째 날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셋째 날엔 잠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식후 졸림이 줄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요. 몸이 안정된 수면 패턴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의 균형이에요.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딱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신장을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밤에만 드세요. 낮에 마시면 몸이 긴장 풀릴 때가 아니라 활동할 때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 방법을 한동안 스스로 실험해 봤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딱 한 잔의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셨어요. 솔직히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한 번도 안 깨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종종 깰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진료하면서 몸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푹 못 잤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쉬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찾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균형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지금까지도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셔요. 비싸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저도 멜라토닌, 마그네슘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그때뿐이거나 푹 잔 듯한 느낌은 이게 최고였어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물을 두고 소금 반 숟갈을 넣고 천천히 마셔보세요. 여러분도 일주일만 드시면 푹 주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소금물의 원리도 만드는 법도 다 아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주의사항과 응용법을 짚고 마무리합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몸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다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소금물 마시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정량을 지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금을 피하는 게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소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의 수분, 호르몬, 신장 기능이 모두 엉킬 때에 생기는 결과예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있는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혈압이 늘 150이 넘었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루 3끼 모두 저염식으로만 드시고 물은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는 그대로 하시고 저녁에만 미지근한 소금물 반 잔만 드세요. 그랬더니 2주 뒤 아침 혈압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린 거죠. 즉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 한 잔이 아니라 반 잔으로 시작하세요. 이때도 천일염이나 휘말라야 소금이 좋아요. 그 다음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의 필터입니다. 즉 소금이 들어오면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만약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소금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물의 양을 2배로 늘리고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꼭 미지근하게. 찬물은 신장을 놀라게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이번엔 당뇨가 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 순환 문제예요. 이때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소금물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하루 한 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몸이 리듬을 익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의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냥 물처럼 마셔도 일주일 뒤엔 몸이 반응합니다. 이 시간이면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요. 그게 바로 자연 수면 리듬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대부분 3일에서 5일 사이에 작은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다가 덜 깬다. 두 번째는 아침이 덜 피곤하다. 세 번째는 하루 전체의 기운이 편해진다. 이건 혈압 수면 순환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몸의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이에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미지근한 잔, 그게 모든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해는 했지만 정말 이게 될까 하는 마음 지금 조금 드시죠?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잠은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잠은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쉬어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옵니다. 그 순간을 되찾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의 균형이에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했지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약의 재료는 비타민도 호르몬도 아닙니다. 균형이에요.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은 열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결국 리듬이에요. 먹고 자고 움직이고 그 흐름이 무너지면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돌아오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라면 오늘 이야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불 꺼진 부엌으로 가서 작은 컵 하나, 소금 반 숟갈,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천천히 저으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이젠 쉬자. 그 한 잔이 몸의 리듬을 다시 켜줄 겁니다. 그리고요, 실천하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소금물 마셔봤어요. 이상하게 몸이 편했어요. 이런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보다 강한 건 균형입니다. 멜라토닌보다 확실한 건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깨우는 건 한 잔의 소금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이 그 균형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노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수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